응? 일어나. 잠을 깨우려고 그렇게 해야지. 자, 이거 어차피 수업 넘어가기 전에 좀 쉬는 시간 길게 줄 테니까 그때 많이 쉬고 요 지금 남은 시간에 집중합시다. 자, 일단 166번, 7번, 8번, 9번은 다 활용 문제예요. 활용 문제인데 그 와중에는 일단 166번은 우리가 복리 계산하는 문제 유형이죠. 매년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 감소하는 거. 요거 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야 되지? 자, 이것도 자, 166번 문제의 키포인트는 뭐죠? 포인트. 자, 증가를 하거나 감소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한다? 복리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다? A0는 AN, N년 후의 값은 N년이든 이게 년이든 시간인 거죠. 몇 번이든 요게 1 플러스 R의 N제곱 곱하기 A0 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는 거죠. 여기에 플러스 양변의 상용록을 취하는 것까지. 그래서 요거만 요 식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 자, 신차 가격이 1000만원이고 중고차 가격은 10%씩 가격이 떨어져. 그래서 10년이 지난 후에 가격을 쓰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연산을 해야 되는 건 1000만원 곱하기 1 마이너스 0.01이 10%인가요? 10%면 0.1이네요. 1의 몇 제곱? 10년. 10제곱이 얼마인지 구하는 거야. 그죠? 이거 구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그럼 요 연산을 하는 게 중요하죠? 내가 필요한 건 0.9의 10제곱이 얼마인지야. 자, 0.9의 10제곱의 값을 대략이라도 구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겠죠? 여기다 얼마 곱한다? 상용록으로 취해야겠죠. 맞아, 아니야? 자, 그래서 상용록으로 취하면 자, 일단 10이 내려와요. 그리고 로그 0.9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0.9는 10분의 9고요. 나누기 10은 빼기 2로 바꾸면 되지. 그래서 2배의 로그 3. 이게 로그 9를 얘기하는 거예요. 빼기 로그 1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게 0.9죠. 10분의 9라고요. 10분의 9를 쪼갠 거야. 자, 그럼 이제 계산해보자. 10은 앞에 두시고 요거 얼마로 계산한다고 문제에서 0.477을 계산하래. 그럼 얼마야? 0.4771의 2배니까 얼마죠, 여러분? 9542인데 그걸 1을 뺐다고요.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0.458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쓰는 거 맞아, 아니에요? 아니지. 이거 어떻게 쓴다고? 마이너스 1 플러스 0.542라고 써야죠. 맞아, 아니야,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 상용로그를 취해서 0.541을 가지는 걸 얼마로 들었어? 3.48을 하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빼기 1을 한 거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n이라고 하면 지금 로그 라지 n의 결과가 이렇게 나와. 근데 말한 것처럼 로그 문제에서 보게 줘요. 로그 3.48이 0.542야. 그러면 로그 n이 마이너스 1 더하기 0.542가 되면 요 숫자 배열을 그대로 쓰는데 마이너스 1 나누기 10을 했단 얘기지. 그래서 n이 얼마다? 0.348이라고요.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치? 우리가 상용로그에서 1을 더하거나 빼는 건 더하기는 10배, 빼기는 10의 마이너스 1제곱을 곱해주는 효과니까
나누기 10배란 말이야. 그래서 3.48을 나누기 10배를 해서 0.348. 그러면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 348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여러분이 1000만 원짜리 사서 10년 굴리고 나면 수리비도 들고 다 들었는데 차값은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감가상각이 원래 이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차를 살 때는 중고차를 사면은 싸게 사야지 되는 건데 너무 싸게 살라고 하면 이제 또 이제 거기 끌려가갖고 막 강매당하고 막 그러는 거고, 그지?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면 오래된 외제차를 사는 거야. 좀 이미 감가상각이 이만큼 돼야 되는데 못 모르고 사면 돈은 돈대로 들고 수리비도 수리비대로 나가는 그런 일은 피하시면 좋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복리식으로 식을 세워서 풀고 연산은 상용록을 이용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도 비슷하게 풀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연이 아니라 횟수입니다. 유리 한 장 통과할 때마다 20%씩 줄어들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처음에 25%, 4분의 1이 되게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 이런 거지, 봐봐. 줄어들지 얼마씩? 자, 봐봐.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20%씩 줄어드니까 1 빼기 0.2가 돼. 이거를 n장을 했더니만 원래 밝기가 있고 그게 원래 밝기의 얼마? 4분의 1, 0.25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앉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계산하는 건 뭐야? 1 빼기 0.8의 n제곱이 0.25다. 이걸 푸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것도 상용로그식을 세워봅시다. n 앞으로 얘를 상용로그 취하면 상용로그 0.8에 n이 앞으로 튀어나온 게 상용로그 0.25가 돼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 얘들아. 0.8은 이건 어떻게 계산해? 이거는 n에다가 잘 봐요. 8은 2의 세제곱이죠. 그 소인수분해를 하면 3로그 2 빼기 로그 10, 그러니까 1이 됩니다. 그 다음 0.25는 뭐예요? 4분의 1이죠.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가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내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아, 근데 이렇게 원래 풀어야 되는데 지금은 보기를 단에 봐봐. 단 쉽게 풀라고 단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풀지 말라고 돼 있어. 어떻게 돼 있어? 얘를 마이너스 0.1로 그냥 하래.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하라고? 얘를 그냥 마이너스 0.6으로 하래. 그러면 일이 되게 쉬워지는 거야. n이 얼마야? 620. 원래는 아까처럼 내가 밑에 아까 썼던 것처럼 로그 2를 주고 하라고 해야 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줬어. 얘가 되게 착하지. 그래서 바로 답이 나오는 착한 문제야 얘는. 됐죠? 요게 2번이었어요 그래서 요것도 링크 할 수 있게 저거 키포인트 문항 적어 두시고 풀이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풀이 오늘부터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167번이나 168번, 9번도 다 비슷해서 굳이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하고 167번은 넘어갈게요. 이건 진짜 6번이랑 거의 똑같아서 넘어가고 168번을 잠깐 봅시다. 이것도 뭐 사실은 똑같은 거라 이제 뭐 오답노트 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대입만 해볼게요. 이게 10년 전과 10년 전과 지금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는 건데 지금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날 동안 인력 투입량이 2배, 자본 투입량이 4배가 됐대요. 그리고 생산량이 3.15125배 증가를 했대. 그리고 나서 상수 K를 구하라고 해요. 그럼 이것도 식을 2개 쓰는 거야. 어떻게 쓰느냐? 잘 봐. 10년 전이 있죠.
10년 전. 10년 전은 어떻게 식이 나오느냐? P는 그냥 2A의 K제곱, 그 다음에 B의 1-K제곱 이렇게 식이 나와요. 그리고 지금이 있죠. 자,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봤더니만 생산량이 3.125배 증가를 했고요. 그 와중에 인력과 자본 투입량이 2배, 4배 늘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지수 문제 형태죠. 식 2개 나오고 지수 형태야. 지우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지수 형태는 나누기 한다고 했지. 로그랑 다르게. 이따가 169번은 로그라서 빼기 하는 거 보여줄 건데 얘는 지수니까 어떻게 한다고? 나누기 할 거야. 자, 첫 번째 식으로 두 번째 식 나눠봐요. 어떻게 돼요? 3.125는 P 날라가죠. 그 다음에 2 날라가죠. 맞아? 그리고 2에 A 들어가니까 2의 K제곱 여기 집어넣으면은 4의 1-K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예쁘게 정리해보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4가 앞에 나오고 2분의 1의 K제곱 되는 거죠. 자, 봐봐 얘들아. 4의 1제곱이고 4의 마이너스 K제곱이야. 4분의 1의 K제곱인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푸는 거예요. 자, 이제 풀어봅시다. 넘기면 로그 취하면 되겠지. 그냥 로그를 이걸 다시 쓰면 2의 몇 제곱이에요? 2의 2-K제곱입니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상용 로그를 취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3.125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돼? 3.125가 뭐야? 이게 8분의 25예요.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게 100 나누기 32라고 써도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얘를 상용 로그로 취하면 로그 100 빼기 로그 32가 우변 좌변이 되고요. 우변은 2-K의 로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로그 100은 얼마죠? 2죠. 그리고 로그 32는 5배의 로그 2단 말이야. 근데 로그 2를 0.3으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2 빼기 5배 곱하기 0.3은 2-K 곱하기 0.3이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3분의 5는 2-K. K는 얼마? 3분의 2. 선생님, 저 키포인트 있잖아요. 응. 저번 시간에 적어주신 거 아니에요? 어떤 거? 키포인트 저거 증가 감소 범위. 저거 지난 시간에 저거 또 적어주는 거지. 아, 문제별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 문제는 오답수 쓰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링크 딱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링크는 키포인트 적어준 문제를 내가 집에 가서 다시 봤을 때 풀이법을 완벽하게 떠오르면 놔두고 아니면 오답수 쓰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치? 168번에 계산이 지저분한 거지 뭐 엄청나게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69번도 똑같아. 이게 막 터프에 있어도 이거 쉽다고. 어차피 식이 어떻게 나와? 식이 D는 마이너스 98 더하기 66 로그의 루트 S의 R인데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이 나온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A라는 집안이 있고 B라는 집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두 개 만들겠지.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있대. 그랬더니만 써볼게요. 그러면은 자 지금 여기 있는 식에다 이제 넣을 건데 봐봐. 집안의 상대 밀도를 A의 상대 밀도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DA를 구하는 건데 DA는 당연히 마이너스 98 더하기 66에 로그의
자, 루트의 SA가 있겠지? 근데 이게 B의 이 S가 뭔지 봤더니만 유효 수직 응력인데 이 유효 수직 응력이 B의 1.44배래. 그러니까 1.44 SB라고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항력 R이 B의 1.5배니까 1.5 RB라고 쓰면 되는 거야. 시킨 대로 쓴다고. 그 다음 당연히 이쪽에 있겠죠. 얘가 상대 밀도가 65%인데 그게 B는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준 대로 식 두 개 쓰는 거야. 그리고 로그는 어떻게 한다고? 빼요. 빼면 돼요. 뺍시다. 자, 이렇게 여기다 빼기 시킵시다. 그러면 DA 빼기 65는 마이너스 98 날아갈 거고 66으로 묶은 다음에 로그를 하는데 빼기 로그의 빼기는 나누기죠. 나누기 남은 게 이거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DA는 얼마다? 65 더하기 66의 로그. 자, 루트 1.44면 1.2죠. 1.2분의 1.5야. 그러면은 12분의 15니까 4분의 5죠. 그래서 65 더하기 66에 자, 5는 1 빼기 로그 2로 바뀔 수 있고요. 나누기 4는 로그 마이너스 2 로그 2니까 정리하면 어떻게 된다고? 아니면 이거를 8분의 10으로 놓으면 되잖아. 8분의 10으로 나서 1 빼기 3 로그 2로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 됐네. 자, 로그 2는 0.3으로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0.3으로 계산하면은 1 빼기 0.9 해서 0.1. 그래서 이게 65 더하기 6.6. 그래서 71.6이 정답. 그래서 내가 68번이나 168번이나 169번은 따로 키포인트 설명 안 하는 거야. 되게 가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활용 문제도 짜증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한두 개 푼다고 실력이 막 늘진 않아. 이 더럽게 식이 더럽게 나오면 또 헷갈리기도 하는데 기본만 기억하세요. 기본만. 지수는 나누기, 로그는 빼기 한다는 거. 그리고 주어진 대로만 식을 두 개 예쁘게 뽑아내시면 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터프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끝. 됐고요. 야, 씨.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진도 나갈 시간이 없네. 자, 그 다음. 자,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정리하시고 30분 남았으니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해봐야지. 근데 뭐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니까. 자,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수함수 그래프 활용을 숙제로 냈는데 170번부터 184번까지 중에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지수함수 쪽 질문하셔요. 숙제하셔요. 해와요. 알겠죠? 자, 질문할 사람 없어? 184 또? 그러냐, 그 지수함수 쪽은 지난 시간 배운 건 다 이해돼? 뭐 사실 많이 하진 않았으니까, 그치? 별로 한 게 없네요. 거의 한 게 없긴 하지. 질문할 거 없어? 그럼 184번만 봅시다. 보고 그리고 나서 오늘 진도 조금이라도 나갈게요. 많이는 못 나가도 숙제 낼 만큼 나가야 되니까. 아, 혹시나 그리고 필기 정리를 내가 못했다, 타이밍 놓쳐서 영상 보시면 됩니다. 영상 올려줄 거니까. 일단 184번 볼게요. 이거는 키포인트 설명도 해야 되고 좋은 문제라서 한번 같이 보자. 자, 우리가 지수함수 그래프 개형이 별게 없어요. 어떤 거 있지? 뭐만 사실 기본 딱 두 개만 기억하면 돼. 포인트는 원래 하나야. 거의 첫 번째는 뭐다?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 A가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다. 그리고 A가 1보다 클 때는 클수록 더 가파르게 이렇게 회전시켜주면 되고 1보다 0과 1 사이일 때는 반대로 0에 가까울 때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게 다거든? 자, 184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좌표평면에 보시면 어떤 그래프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좌표평면에 그래프가 일단은 y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하나 지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y는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8 그래프가 하나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어떤 그래프를 지나가게 있는지 봤더니만은 y는 k 곱하기 3의 x제곱 그래프. 또 k 범위가 0과 1 사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됐고 여기서 교점 두 개가 PQ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뭐라고 또 줬냐면 P의 X좌표 네, Q의 X좌표의 B가 1대 2일 때 35K는 얼마인가요? 라고 구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칠판 보세요. 이거 키포인트 쓸만한 멘트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만은 풀고 나서 차라리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런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해서 그냥 비교하면 됩니다. 연립하는 문제인데, 자, P의 X좌표랑 Q의 X좌표가 B가 몇 대 몇이다? 1대 1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요때 X값을 A라고 놓고 이때 X값을 2A라고 놓으면 1대 2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봐요. 식을 두 개 세울 수 있는 거야. 1번 P 입장에서는 어때요? 자, P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A 넣은 값이랑 맞죠? 여기에 A 넣은 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K 곱하기 3의 A 제곱을 한 거랑 3의 마이너스 A 제곱한 게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Y 좌표가 같게 나오니까 교점이니까 대입했을 때 Y 값이 같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그래서 요 식을 하나 얻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하면 K 곱하기 3의 2A 제곱을 했더니만 그게 얼마라고? 여기에 넣은 거죠? 마이너스 4배의 3의 2A 제곱 더하기 8이랑 같다는 거죠. 이거 푸는 거야. 됐습니까? 자, 이제 보자.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끝나죠? 자,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해볼게. 이거를 3의 A제곱 양면에 곱하면 3의 2A 제곱이 얼마로 나와요? 이게 K분의 1로 나오는 거죠?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K 곱하기 K분의 1은 잠깐만, 이게 이 식이 맞고? 잠시만요. 맞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4K 더하기 8이라고. 그럼 4K는 7이고 K는 네? 뭐가 안 맞는데? 잠시만. 얘가 왜 이렇게 나니? K분의 1이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양변에 K 곱해서 정리. 자, 이렇게 되니까 정리를 하면 2는 마이너스 K분의 4 더하기 8. K분의 4는 7. K는 얼마? 7분의 4겠죠. 그래서 35K는 이
20. 별거 없죠? 참고로 또 얘기를 하자면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연립을 하거나 연산을 하는데 같은 애를 반복하는 게 중요한 거야. 뭐냐면 지금도 3의 a제곱이 기반인 거지. 3의 a제곱이 있고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있고 3의 2a제곱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같은 애들끼리 섞어놓은 거는 연립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막 2a제곱 있으면 연립이 돼 안 돼? 그런 건 안 되겠지. 얘는 키포인트 쓸만한 문구는 없어요 사실. 그냥 이렇게 대입해서 정리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이 그 다음부터 안 쫄고 하시면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됐지? 아이고. 자, 그래서 숙제 오답은 끝. 됐고 시간이 얼마 없는데 그래도 오늘 거 양 얼마 안 되니까 빨리 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요거만 합시다 오늘. 고개 들고. 자, 조금이라도 나가야 숙제를 하니까.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는 기본적으로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이용하는 게 있고요. 거기 추가로 2차로 만들어서 푸는 거, 그러니까 치환하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바로 예제 2개 보고 설명할게요. 우선 개념 익힘 1번. 보겠습니다. 자, 개념 익힘 1번 보시면 요건 조금 쉬워요. 되게 진짜 쉽습니다. 봐봐. 이게 지금 유형이, 자, 개념 익힘 1번 옆에 보면 유형을 보는데 어떻게 되냐면 y는 a에 px 더하기 q 더하기 r꼴의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라고 해서 1번을 먼저 봤더니만 y는 2에 x 더하기 2제곱 빼기 3이야. 그리고 x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1이라고 해요. 자, 그럼 내가 봐야 될 건 뭐냐? 밑체, 이거 지금처럼 이런 형태의 문제면 밑체 범위를 봅니다. 밑체 범위가 얼마? 밑이 2예요. 그러니까 1보다 어떻게 된다? 크다는 게 포인트지. 그러면 얘는 어떤 함수입니까? 평행이동을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y는 2x제곱, 즉 요런 증가함수란 말이야. 이걸 평행이동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범위가 주어지면 무조건 이런 식으로 잡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뭐? 최소가 나오고 1에서 뭐가 나온다? 최대가 나온다는 얘기죠. 최대값 최소값 찾는 게 매우 쉽습니다. 대입만 하면 돼요. 자, 대입해봐요. 얼마 나와? 이거 얼마야?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2의 0제곱 빼기 3이니까 1 빼기 3에서 얼마?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 최대값은 1 넣으면 나오지. 그럼 2의 세제곱 8 빼기 3에서 5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되게 간단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y는 2분의 1의 x제곱 빼기 2 x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 이렇게 되면 이번에는 뭐야? 키포인트가 자, 이 밑이 2분의 1이니까 0과 1 사이 감소함수라는 거죠. 그러면 그 평행이동 그릴 필요 없다고. 그래프 너무 예쁘게 안 그려도 돼. 그냥 이렇게 감소하는 걸 보면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 그래서 대입만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대입해서 구하면 얼마예요? 요때가 0이고 요때가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7이죠. 아, 3이구나. 미안. 3분의 1이구나. 2분의 1로 봤어. 이게 3분의 1이네요. 미안. 3분의 1이니까 그치? 3분의 1이면은 요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가 1이고요 2 넣었을 때가 9분의 1이니까 9분의 17 마이너스 9분의 17. 아, 그러니까 이건 너무 쉽잖아, 그치? 여러분 개념 익힘 1번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거 풀어도 그냥 풀릴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거 빨리 풀고 놔뒀고
개념이 팀 2번 볼게요. 1번, 2번은 쉬워. 다르게 일단 설명을 넘어가자. 개념이 팀 2번. 이번에는 y는 a에 여기 몇 차식? 2차식이 붙는 구조야. 그러면 뭘 해야 돼? 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돼. 뭔 소리냐? 자, 1번을 보시면 y는 2a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근데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야. 물론 이 문제도 치환이라는 느낌으로 풀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얘를 t라고 치환해서 t의 범위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봐봐,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면 얘를 fx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게 무슨 함수죠? 2차 함수입니다. 맞죠? 자, 최고상의 계수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요. 축이 어디 있어? 1에 있지, x는 1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고 x는 1을 축으로 가지는 2차 함수라고. 그럼 얘의 x범위 실제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하게 되면 실제 이 fx의 범위가 어떻게 나와? 어떻게 나와요? 마이너스 1에서 최대, 그러니까 fx의 범위가 이렇게 잡히잖아. x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면. 그죠, 여러분?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최대, 1에서 뭐가 나와? 최소가 나오지. 그래서 1일 때 얼마냐? 최소값으로 1을 가지고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5를 가지는 거야. 그래서 여기 이놈을 치환한다고 봐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 치환한 놈의 범위가 1부터 5야. 근데 증가함수잖아, 맞지? 원래 함수가. 밑이 2니까 증가함수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증가함수인데 거기를 1부터 5까지 대입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럼 요 놈의 최대값은 2의 5제곱인 32가 최소값은 2의 1제곱인 2를 가진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래서 아까하고 좀 달라. 아까는 1차 함수였기 때문에 바로 대입했다면 지금은 2차 함수니까 범위를 좀 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치환하는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아직 2차식은 쉽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2번도. 자, 2번 보시면 y는 2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야. 그리고 x범위는 0부터 3이네요. 자, 그러면 일단 요 2분의 1을 감수함수니까 이거 뭐 그런 거 놔두고 우선 요 지수를, 이 2차 함수를 뭐 치환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fx라고 놓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도 또 어떤 함수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맞아, 아니야? 맞고 축이 어디 있어? 아래로 볼록하고 축 어디 있어요? x는 2에 있죠. 맞습니까? 근데 x범위를 어디부터 어디까지 줬다고? 0부터 3까지 줬어. 그러면 요 놈의 최대값, 최소값이 나오죠. 최대값이 얼마야? 0 넣었을 때 나오는 2구요. 맞지? 최소값이 2 넣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이 f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예요. 근데 밑이 2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반대로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 값인 4가 되고요. 최소값은 오히려 큰 값을 넣어야겠지? 맞아요? x가 커질수록 값이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4와 4분의 1을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개념 1번, 개념 2번은 그냥 그래프 개형, 감소 개형, 증가 개형만 잘 알고 있으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어나! 조지 말고. 요거 지금 들어야 돼. 요까지 들어도 괜찮아. 요거는 그냥 이제 보면 보여. 내가 수업 안 들었어도 교재 읽으면 이해된다고. 이건 되게 간단한 거라서. 근데 개념 3번은 설명 들어야 돼. 이건 키포인트 쓸 거니까 집중하세요.
자, 개념 3번. 이게 중요해요, 이 문제가. 자, 키포인트. A의 X제곱 꼴이 반복해서 나오는 문제 유형. 어떻게 본다? AX를 T로 치환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치환해서 이걸 이용해서 푸는데, 단 범위를 좀 써줘야 돼요. T의 범위는 0보다는 크겠죠. 왜? 지수함수, 양수의 거듭제곱이니까. 우리가 이미 지수함수의 치역이 0 이상인 거 배웠어요. 그래서 T의 범위가 0보다 크다가 전제입니다. 그래서 풀어봅시다. 1번. 실제로. 자, 다음 주어진 범위에서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y를 준 식을 봤더니만 특히 이런 놈이 나와. 4의 x제곱 같은 애가 빼기 2의 x 더하기 2제곱 더하기 1, 그리고 x 범위는 0부터 2까지래. 자, 여러분,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내가 딱 봐도 치환을 뭘 치환하겠어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면 t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얘가 증가함수지.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0 넣었을 때가 최소지. 그래서 0 넣은 1부터 2 넣은 어디까지? 4까지. 용문구를 쓰는 게 중요해요. 용문구를 쓰는 게. 이렇게 치환 세팅하는 게.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됩니까? 4의 x제곱은 뭘로 바꾸는 거야? T제곱 그렇죠. t제곱. 2의 x 더하기 2제곱은 어떻게 바꿔? 마이너스 4T. 그치. 2의 제곱을 4로 바꿔서 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4t로 바꿉니다. 더하기 1. 그럼 바뀐 식이 어떤 식이야? 2차 함수입니다. 얘가 보면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고 축이 t가 2일 때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가진 t의 범위는 1부터 어디까지? 4까지라고 해요. 그러면 t가 2일 때 최소값으로 얼마를 가진다? 마이너스 3을 가지고요. t가 4일 때 최대값으로 1을 가지는 거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푼다고요. 풀지만 한 번만 풀어보면 어렵지는 않아. 치환한다라는 것 자체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죠? 네. 자, 2번도 해볼게요. 2번. 자, 바로 2번. 진짜 얼마 못 나가겠네, 시간상. 자, 2번을 보시면 y는 9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3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3. 단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자, 이번에는 치환 어떻게 해요? 누가 봐도. 자, 치환할 겁니다. 똑같이 할게요. 어떻게?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해요. 그리고 t의 범위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3이죠. 여기 최대고 0 넣었을 때가 얼마지? 1 해서 이렇게 치환하는 세팅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치환을 했어. 그러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돼?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더하기 3 해서 아래로 볼록하고 축에 t는 1에 있는 놈인데 내가 주어진 범위가 이게 아니죠. 요걸 써야죠.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여기부터 3까지입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t가 3을 넣어서 계산하게 되면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6이 되고요. 최소는 어떻게 되죠? 1 넣었을 때 나오겠지? 그래서 얼마? 2가 나옵니다. 이렇게 치환해서 풀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게 최대 최소 문제 이게 다예요. 별거 없죠, 진짜. 3개 배웠어요. 근데 앞에 개념 1번, 개념 2번은 거의 뭐 보고 푸는 수준인 거야. 그 다음에 수학다운 수학하는 건 3번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숙제가 어차피 확인 주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일 것 같은데 딴 건 다 놔두고 몇 번을 시켜볼까? 아니 어차피 다 풀어봐야겠네. 자, 지금 풀어봅시다. 좀 풀어보시고 어차피 다 숙제니까 풀어보시고 수준이는 빠진 거 앞에 못 들은 거는 영상으로 봐. 갔다 오세요. 오늘 여기까지만 숙제를 하고 수원은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여러분 원래 4시간 수업이잖아, 그치? 오전에 자습이 없기는 한데 붙어있는 시간. 왜냐면 수요일부터는 특강 들으면은 아마 밥 먹고 와야 될 거야, 이 시간에. 수요일날 여러분 그 수원 수업 있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수원 수업 있고, 그리고 나서 확통 있죠, 보강. 확통 특강이 있는데 특강이 2시부터거든요. 그래서 아마 1시 끝나면 밥 먹는 시간 정도 가져야 될 거야. 쉬고. 근데 오늘은 없잖아, 특강이. 그치? 그러니까 원래는 이 미적분 특강 듣는 사람은 오늘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미적분 특강이 나도 있다 보니까 나도 밥 먹어야 돼서 수업은 딱 1시에 끝나기는 하는데 바로 집에 못 갑니다. 오늘은 프린트 10문제만 풀고 가. 10문제 풀고 안 틀리고 가면 돼. 저 못해요. 왜 못해? 진짜 절대 못해요, 이 상태로. 못 푼다고 살 때? 으씨. 온 것만으로도 기적인데. 그 미적분 특강은 금요일부터야. 왜 확통 수요일부터? 확통 특강은 수요일부터. 확통 누가 해줬어요? 확통 태연쌤이 하실 거야. 내가 못해서. 난 미쳤어. 정확히 내가 못한다기보다는 내가 힘들어서 안 해. 미적 특강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